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포항에 이렇게 시청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 앞에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이 언제부턴가 침체 옆에 빠져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포항의 주력 경북의 주력 산업을 할 수 있는 철강 또 2차 전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시가 활력을 잃으면서 50만 무너지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을 다시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약을 하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항은 누가 뭐라 이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산업이 포항 경제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면한 철강 산업의 어떤 그런 위기 타겟책을 위해서 국회에서 K-스틸 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나름 예외성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핵심이 결국은 전기값입니다. 다른 지원을 하는 것도 결국은 다소간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핵심이 되는 전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환원 제철 이런 것도 다 전기값이 키가 됩니다. 아시는 대로 석탄 대신 이제 수소를 집어넣어서 절연을 하는 제철을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많은 전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해법을 내놓지 않고는 제가 우리 제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포항에 가까운 우리 경주 또 울진 또 영덕에도 지금 천지 2호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주민투표를 거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전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원전이 우리가 저는 다른 지역에서는 깊이 기술이고 이렇게 해서 방대하고 그런 게 했습니다만 우리 경북이 묵묵히 그 부담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26기가 가동 중인 원전 중에 13기가 절반이 지금 경북에 있고 동해안에 있고 또 지금 울진에 2기, 신한울 3, 4, 5기 또 영덕에 천지 1, 2호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총 30기 중에 17기가 경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다행히 지산지소라 그래서 그 생산된 지역에서 에너지가 생산된 지역에서 가급적인 소비를 하자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전기요금 차등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전에 가까운 있는 동해안이나 포항이나 이런 쪽은 그 전기 수송 비용이 단가가 훨씬 수도권에서 실어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적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만 하더라도 많은 그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경북이 앞으로 산업 입지에 산업 입지 경쟁력이 매우 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전기값 문제를 원전과 연계시켜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포항 경제를 제철도 그렇고 여타 다른 산업도 특히 2차 전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전기 다소비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반도체, AI, 무슨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기를 막 들어마시는 이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 신산업 유치를 우리가 전기 원전 이걸 레버리지로 좀 활용을 해서 입지 경쟁력을 대폭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포항이 우리 동해안 신산업 벨트에
당연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일만항 이걸 지금 뭐 북극항로 전초기지 북극항로 개척되면 전초기지로 한다 뭐 이런 그 구상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지금 같은 저런 어떤 배후단지 없이 저렇게 해서는 북극항로 개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컨테이너항이 있지만은 컨테이너도 실제 처리 실적이 매우 미미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항만 배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항만 덜렁 있다고 해서 컨테이너가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와야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해야 물류가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보시면은 그 영일 신안 그 배후 도시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텅텅 빈 땅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든지 배후 도시를 완성을 해서 편리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이렇게 물동량이 처리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하는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배후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포항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공약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포스텍의 그 의과학자 중심, 양성 중심의 그런 그 의과대학 설립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포스코 경영진들하고 또 그 정부의 그 복지부 또 교육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진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도 양성도 중요하지만 의과학자 양성을 해야 바이오나 뭐 이런 쪽으로 그 관련 산업을 우리가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과학 중심을 한번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포항이 도심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항 그 개체 지역도 외곽에 이제 나가 있고 등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광역철도망을 경주를 거쳐서 포항 우리 죽도시장까지 진행하는 뭐 그런 부분도 해서 포항 경제하고 그 대구 경제가 원활하게 이렇게 잘 소통되고 관광객들이 또 차 없이 죽도시장을 이렇게 잘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시절에 대경선 구미에서 경산까지 경부선의 예의용량을 이용해서 수도권에 가보시면 알다시피 그 지상 전철을 하나 개통을 해서 한 1년 연간 한 500만 명 이상이 지금 그 이용을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선을 지금 각 지역으로 다 연장해달라는 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항도 경주 거쳐서 한번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안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원전 설명할 때 약간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이 동해안은 이제는 저는 에너지 집약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집약형 산업벨트를 조성을 해서 우리 경북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발전을 시켜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전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좀 낮게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도체, AI, 데이터 같은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을 유치하는 데 매우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아마존 같은 뭐 이런 데이터 센터가 크게 하는 이런 데는 아예 원전 부지 내에 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나 이런 신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그러니까 이 원전은 기저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꾸준하게 이렇게 됩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이런 것들은 일기에 따라서 들락거리기도 하고 또 전압이 불안정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산업, 반도체나 이런 신산업들에서는 그렇게 한번 잘못하면 큰 어떤 에너지가 손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원전을 적극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그런 산업 유치하는데 핵심 동력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울진, 영덕, 울릉 여기는 경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작년에 뭐 제가 경주 가서는 경주 얘기는 별도로 했습니다만은 그 에이펙 잘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포스트 에이펙 관련해서
세계 10대 문화 관광 또 나이스 도시 이렇게 육성하고 그 SMR 국가산단 이걸 쪽에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진 영덕 이쪽은 그 천지 원전 울진에 영덕에 얼마 전에 주민투표해서 90% 가까운 주민 찬성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그 사실 울진의 그 영덕의 천지 원전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산업, 통상, 또 에너지 뭐 이런 걸 다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거기 장관을 지낼 때 천지 원전을 제가 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게 한때 이제 철회가 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400억을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뺏어가는 뭐 이런 왜곡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다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서 두 기를 추가 공모를 하겠다고 지금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영덕 주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유치를 하고 또 그 완성이 되면은 원전이 완성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원전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들을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 경북 발전에 큰 동력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 관련해서는 울릉공항 지금 얼마 전에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빛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적기에 완공을 하고 특히 그 이제 비수기 같은 경우 울릉도에 그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노선이 감축되고 잘 운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울릉도민들의 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그 적자 항로 보조 그런 걸 통해서 안정적인 유역선 운영 시스템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뭐 여러 후보가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그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제 스스로가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도 진행되다가 특히 또 지식경제부 장관, 산업부 장관을 해서 기업 유치나 에너지 문제 이런 문제를 직접 관장해보고 다뤄본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우리 경북의 다시 제도야 중앙 이런 걸 위해서는 경제 전문가, 경제도지사가 이제 나와서 한번 판을 한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한 30여 년 동안 민선 8기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과거에 우리 경북이 그 도중에서 가장 잘 사는 도였습니다만 지금은 도에서 상당히 하위권에 처져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락을 그대로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중앙정부의 보조금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나누고 하는 관리형 도지사 가지고는 저는 판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과감한 예산을 유치를 하고 또 그 세계를 상대로 그 기업도 과감히 유치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부의 강점을 잘 레버리지로 그 협상수단으로 잘 이용을 해서 그걸로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그런 어떤 판가리형 경제도지사가 나와야 비로소 우리 경북의 침체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어떤 다시 잘 사는 경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기자분들 질문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북시는 이준희 기자입니다. 네. 이 후보님 포함하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다른 것도 이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 중요한데 예. 포항은 하수도가 중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철강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살리는 길이라도 혹시 있는지 또 뭐
그 경제부총리도 얘기 마시고 예, 예. 그 정치도 오래 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포스코가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최근에 와서 많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뭐 그 중국 같은 후발국의 주요 가격 경쟁력 뭐 그런 면도 있고 또 트럼프 관세 같은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아까 그 수소 환원제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원가 부담이 뭐냐면은 그 제철 산업이 그 탄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코스트 부담에 상당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수소 환원제철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이산화탄소에 물만 나오니까 그래서 탄소를 저감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환경 규제도 대응을 하고 또 원가도 절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데 포스코 제가 산업부 장관 할 때부터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직 뭐 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안 들어온 이런 상황에다가 그 연구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를 남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전기가 핵심이다. 전기에 대한 대책이 된다.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산업부 장관 시절부터 포스코가 앞으로 철강만 가지고는 못 먹고 산다. 그래서 종합 소재 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신소재, 종합 소재 기업은 소재는 앞으로 제가 보는 데는 철강도 한번 소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첨단 산업이 소유 반도체다 무슨 각종 첨단 기기 만들고 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소재 종합 기업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포스코를 철강을 넘어 소재 종합 그룹으로 그렇게 발전 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하고 또 도가 또 도울 수 있는 도구 이렇게 해서 포스코를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KPI 뉴스의 장영태 기자인데요. 예. 이제 전임 이철우 도지사께서 이제 출마하실 때, 예. 이제 포항에 동에 설치를 하고, 한 뭐 반을 포항에 와서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이제 지키지를 못했거든요. 그 시대 보면은 이제 경북에 이제 북부가 소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도청도 그리러 가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이쪽 오히려 이제 더 활력이 가고 이제 입지적으로도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도시가 이제 포항인데 포항이 오히려 이제 그 동해안권이 소외받고 있다. 또 이런 면에서 이제 동해안권 후보에 대한 어떤 결집력 이런 것이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리 이제 최 예비 후보님께서는 뭐 이름 석자라면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쪽 이제 동해안권 발전을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은 전부 지금까지 나온 공약이란 말이에요. 뭐 포스코 문제라든지 뭐 북구 강로라든지 뭐 원전 문제라든지 근데 정말 이쪽 이제 동해안권을 발전시키고 또 여기 사람들이 오히려 소외받지 않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해안권에 대한 아주 특별한 무슨 공약이나 이런 게 없고 이제 다른 사람이 조금 좀 실망스러운데 혹시 뭐 다른 이런 공약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예. 아마 비쌀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라는 게 같은 일을 같은 제목이라도 그걸 어떤 데 뭘 경쟁력으로 뭘 그걸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내느냐 이거에 저는 일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안 벨트에 원전만 저렇게 잔뜩 있었지 우리가 그 원전 가지고 우리 산업을 일으키고 우리 경쟁을 일으키고 인물을 유치하고 하는데 무슨 도움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히 반성을 해보면은 저는 결국은 우리 지역이 그 원전에 대한 부담만 졌지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싼 전기다. 우리 여기서 지역에 생산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이다. 다 원전 다 지금 우리 서로 싫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위험이든 뭐든 다 감수를 하고 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이제는 보답을 달라 하는 얘기를 저는 당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기업 경쟁력이 특히 신산업은요, 옛날에는 물류비용이 줄고 무슨 뭐 이런 걸 땅값 싸고 이래 하지만 요새는 신산업은 그거 말고 물하고 전기입니다. 물 전기 없는 거는 땅값이 아무리 싸고 아무리 해도 신산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이나 산업의 생태계의 변화 이런 거를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면 그거를 예측하고 그걸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하고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협상도 하고 유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일하는 방식 제목만 같다고 해서 저는 같은 저거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 과연 누가 이걸 실천을 해내느냐 아이디어야 뭐 솔직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이거를 실천해낼 수 있는 역량 그런 네트워크 뭐 이런 경험 이런 게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아시는 대로 예산도 중앙정부 짜보고 또 기업도 유치하는 담당하는 부서세고 또 그때 같이 일했던 우리 동료 직원들이 다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산업 생태계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거를 단순하게 잘 추적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동해안 이쪽은 에너지 원전 많은 에너지 전기를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떤 핵심 경쟁력을 해서 관련 산업을 일으키면 결국은 포항이 활성화되고 포항이 결국은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포항이나 이런 경북부권 도청 옮겨가고 난 이후에 소외감 이런 것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지금 철강 산업이 저렇게 하지 2차 산업들이 하지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이 저하되고 경제가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도청 줄로 가버리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원인은 그런 신산업이 유치가 되면서 기존 산업이 침체되면서 오는 거기에 다른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포항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북의 제일 도시가 포항인데 포항이 안 살고 어떻게 경북이 살 수가 있느냐. 특히 우리가 산업 쪽에서는 포항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 가까이 끼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하기 때문에 저는 포항을 들어가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필요하면 하루 종일 이런 회의에 와 있어도 포항 살 수 있으면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무슨 포항 무슨 관심을 만들고 무슨 여기 안 와 있고 그냥 이런 거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1차적인 당면 과제가 결국은 저는 포항을 빨리 옛날에 발기를 잘 수 있도록 살리고 그 다음에 북부권이 또 이제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도 그래서 북부권 균형 발전 이거 두 양날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항이 결코 저는 포항을 하고는 경북이 살아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른 질문. 후보님 그리고 예. 도청이 예. 지금 예천 안동 쪽에 예. 옮겨졌는데 예. 물론 후보님께서도 경산이시고 한데 그게 이 경산이나 영천에 왔으면 참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건데 이 도청을 안동에 옮겨놔도 북부권도 전혀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지사가 되시면은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말 냉철하게 경제적인 측면과 우리 시민들의 삶에 대해 가지고 좀 뭔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님 안동에 도청이 있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다녀보셨고 또 총리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다녀보셨지만은 다들 그래요. 어제 이강덕 시장도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자, 저도 제가 국회의원 사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그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북부권 균형 발전에서 걸러가야 된다는 또 주장도 있었고 그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 논란 끝에
이제 안동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무시하고 지금 다시 뭐또 가면 또 이게 분란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안권이 소외감을 도청 이전에 따른 소외감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대한 잘 저걸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지금 또 불거지고 있으니까 그런 저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지금은 대구 경북 통합이 뭐 무산되는 듯 해 보이지만은 저것도 언젠가는 추진을 하고 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제대로 된 통합을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대구 경북 통합에서 푸른 통합 소위 빈 껍데기 통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대로 된 통합이라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대로 된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도청 문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나 등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아마 이번에 안 되면 다음 도지사 시장의 가장 큰 그 책무가 그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점들을 잘 대비해서 우리 TK 통합이 이게 축복이 되고 우리 이게 그 발전의 하나의 계기 모멘텀이 되는 뭐 그런 어떤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그것을 보게 빈 껍데기 통합해가지고 주민 동의도 안 받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축복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 서로 사태질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통합을 해서 무슨 도움을 받겠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할까요? 네. 예. 자, 오늘 우중에 이런 시간에 함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